안녕하세요. 가우니스 TMI의 김약사입니다. 그리고 장 팀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큰 의미의 클린 뷰티를 했고 제가 자꾸 이제 세부적인 성분을 여쭤봤더니 오늘 해주시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난 편 9편에서는 클린 뷰티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클린 뷰티 기준이 되고 있는 유해 의심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약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의심 성분이라 함은 기준이 어떤 걸까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대한민국 화장품 비밀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유해 의심 성분 20가지를 기준으로 되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화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해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 화장품 브랜드나 그다음에 뷰티 플랫폼별로 추가하고 빼서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루어라고 하는 뷰티 매거진에서 만든 클린 뷰티 기준으로 해서 그 성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얼루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뭐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얼루어 뭐 상도 있고 별표도 막 이렇게 있고 하는 그거 맞죠? 보통 뭐 올리브영을 가건 뭐 온라인에서 뭘 보면 실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클린 뷰티 제품이라면 반드시 배제해야 할 12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배제하는 성분이 어디까지나 유해 의심 성분이고 또 클린 뷰티라는 기준에서만 배제하는 것일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모두 안전성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 그 다음에 BHT라고 줄여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색조 메이크업 제품 변질을 막는 산화방지제로 쓰고 있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피부를 좀 민감하게 하는 성분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유해의심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분은 이제 화장품 말고 과자나 버터, 뭐 마요네즈, 또 냉동식품의 산화방지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기준으로는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일 섭취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오일인데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세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에서 오는 부산물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사용이 되어 있는데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봤을 때 이 제품에 미네랄 오일이 있으면 나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일 하면 보습 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성분인데 미네랄 오일이 사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식물성 오일로 많이 대체가 되었고요. 또 유해 의심 성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도 뭐 그 약국 같은 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세린 같은 거 많이 아직도 판매를 또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그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이라고 하는 그 산화방지제인데 보통 약자로 BHA라고도 부릅니다. 각질 제거할 때 그 바하도 BHA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많이 본 바하는 이제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는 다른 성분이라서 살짝 약자로만 보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말씀드릴 그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은 산화방지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뭐 화장품 외에 뭐 다양하게 방부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말했던 첫 번째 성분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근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 물질을 발암물질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물질은 주의가 좀 필요한 물질이네요. 아무래도 다.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랑 그 다음에 소듐 라우스레스 설페이트인데 보통 SLS나 뭐 SLES 풀이라고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계면활성제랑 세정제라서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품 세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사실 이제 저 두 단어는 상당히 친숙한데요. 맞아요. 우리가 그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계면활성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성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저농도로 장기간 좀 사용에 대해서는 안정성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다 말하는 게 다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성분들이 나한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네.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상당히 좀 엄격한 네, 맞아요. 엄청 네. 엄격하네요. 이 기준이. 네, SLS나 SL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면 활성제나 세정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좀 피부를 민감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눈에 좀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네. 네. 5번째는 인공 향료인데요. 향수랑 이제 뭐 방향제류는 제외한 네. 인공 향료인데 그냥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향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게 표기되는 것만으로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사람마다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약국에서 보면은 화장품을 바꿔서 알러지가 있어서 급하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향이 혹시 달랐냐고 많이 여쭤봐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들에서 정말로 이 향료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뭐 향수뿐만 아니라 이 로션 같은 거를 구입하실 때 알러지가 원래 있거나 민감하신 부분은 반드시 냄새를 많이 맡아보세요. 향료가 적을수록 사실 알러지 유발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 향료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는 바에 있어요. 예, 알러지가 있으면은 인공 향료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근데 또 이게 인공 향료뿐만 아니라 천연 향료 자체도 너무 민감한 피부는 그 자체가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그런 특정 성분에 예민하다고 하시면 꼭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요새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좋고, 인공 향료가 들어간 제품에서도 아예 그냥 딱 알레르기 프리가 된 향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한번 또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네네.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제품인데 항균 세정제, 그 다음에 치약에 사용되는 방부제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FDA에서는 이 성분이 갑상선 수치의 이상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걸 발견해서 현재 OTC 제품인 뭐 병원 소독제나 비누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계속해서 이 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거 세제에서 많이 봤던 그런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장품 법으로 화장품 제조 시에 이제 최대 사용 한도를 딱 정해놓고 있다고. 그래서 뭐 트리클로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다 그 법규에 맞춰서 생산하고 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쵸. 민감하다고 하면 다음번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라벤이라고 방부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인데 뭐 메틸, 에틸 총 4가지 파라벤류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랑 유사한 성질을 가져서 그다음에 유방암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뭐 파라벤 프리라고 해서 많은 브랜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파라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파라벤 프리 저도 이제 많이 요즘에 익숙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파라벤이 보존제 중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럽 연합에서도 이 뭐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유해 의심 성분 기준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네요. 굉장히 엄격하게 뭐라도 조금 하나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보벤젠이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이제 유기자차라고 하죠. 거기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부틸 메톡시 디벤조닐 메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보벤젠이 들어가 있는 이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요거는 최대한 사용을 그러니까 줄여나가자, 무기자차로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도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안정성이 현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사용 기준 내에서는 이제 사용을 해도 좋은데 뭐 해양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최대한 사용을 유기자차 대신 이제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고요.
다음으로 보실 옥시벤젠 성분도 아보벤젠처럼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에 사용하는 성분인데 역시 네. 이제 산호초를 해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유기자차보다는 이제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게 환경 보호에 더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 하와이를 갔는데 현재 우리 아들이 고1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때 진짜 어떤 이 해변에 이제 스노클링 하려고 하는데 선블록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선블록을 못 지워서. 네.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피부를 나는 보호하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냥 뭐 바닷속이 뭐 다 갔겠지 해서 안 봤었는데 저런 문제들이기 네. 때문에 자꾸 이제 선블록을 못 바르게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성분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아예 이제 유기자차를 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바닷가에서 뭐 네. 수영이라든지 그런 해양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안 갔습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만 제가 이제 갔거든요. 네. 클린 뷰티니까 당연히 이제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유해 의심 성분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왔고 이거는 뭐 선블록 외에도 뭐 파운데이션이나 크림, 립스틱에도 쓰이는데 허용 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인 사용에는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10번째로는 트리에타노라민.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네,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 친숙한 아지타노입니다. 이제 네. 클렌징 제품에서 pH 조절하려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면 이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심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트리에타놀 아민은 접착제, 과일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안전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성분이지만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한 피부나 눈가에 자극이 있다고 보고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유해 의심 성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좀 길기는 한데 이미다졸, 리디닐우레아, 디아졸, 리디닐우레아, 그다음에 DMDM, 히단토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화학적 방부제로 이제 파라벤 다음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방부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방부제다 보니까 화장품에 거의 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성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좀 더 뭐 유해성을 조금 더 배제한 이제 그런 방부제도 있어서 그런 걸 좀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색조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는 이 성분을 사용을 하면 이제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또 이런 뭔가 본인한테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난다 싶으면 좀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조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에도 지금 많이 들어있는 네, 아마 성분인가요? 들어있을 것도 같고 어디까지나 다 배합 한도나 이런 걸 다 지켜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아도 돼요. 본인이 굉장히 뭐 민감한 피부라든지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라면 좀 피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마지막 12번째는 합성 착색류인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색조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합성 착색류를 유해 의심 성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 화장품을 만들 때 이런 뭐 합성 착색류 말고 뭐 다른 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늘색 비슷한 보라 색깔 이런 거는 천연으로 색을 낼 수 있는 원료도 있어요. 뭐 보통 생각하는 지금 그런 보랏빛을 낸다든지 뭐 주황빛 계열, 그다음에 뭐 하늘 색깔 계열, 아니면 이제 그런 색깔을 내는 천연 물질을 사용해서 충분히 추출물, 뭐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식품에서도 합성 착색료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식용 예. 땡땡 시리즈. 이제 그거를 이제 스킨케어에 음. 쓰면 유해 의심 성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네네. 다른 뭐 색조나 이런 데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음. 스킨케어에서 사용이 됐다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먹어도 되는 성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화장품에 넣었다고 유해 의심 성분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좀 엄격하게 굉장히 너무 엄격해 아무리 봐도. 네. 아 그런데 요즘에 거의 모든 이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화장품들이 이 엄격한 이 범위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자꾸 비싸질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게 많아서. 네. 아무래도 조금 뭐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나와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동물까지 그렇죠. 다 함께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클린 뷰티 기준에서 성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뷰티 매거진 얼루어 기준으로 배제하는 유해 의심 성분 1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클린 뷰티의 기준이 너무 다 엄격하고 네. 또 이런 의심 성분들도 12가지 정도가 되니까 참 다양한데 네. 지금도 계속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나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 올리브영 같이 적극적으로 클린 뷰티 인증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마케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다 모이면 전체적으로 환경에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피부랑 몸에도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우니스도 사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만드신 거고 계속 네. 이게 펼쳐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브랜드도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이제 네. 같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 추구하는 스토리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 가우니스 TMI는 네. 아름다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